다음은 조원진 의원 질의 시간인데요. 아까 그 녹취록 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법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뭘 받아요? 행정실에서 못 받았습니다. 안 주셨나요? 예,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 법 때문에 녹취 재생은 어렵겠습니다. 제가 어렵다 해가 제가 못 틀 거 아니고요. 이거 갖다 놓고 틀면 돼요. 제가 마이크 갖다 놓고 틀면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언대에 놓고 틀면 되지 그렇게 녹취 재생에 대해서 알레지 반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법적으로 아니 된다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법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법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법적 상황이 아니고 그건 제 판단의 문제다. 제가 판단을 틀 건지 아니, 그건 제가 판단하는 문제고, 위원장님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행정실에서 위원장님한테 잘못 조언하신 것 같아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틀 수 있는 방법 많아. 여기 갖다 놓고 틀어도 됩니다. 이게 국민 정서상 어떨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이재명 지사께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안 됐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박김이라는 얘기가 어제 네. 제가 서울시에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게 화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는 나왔는데 김이 누구냐? 안희정 날리고, 그죠? 이재명 날리고, 그 다음 박원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날린다. 그 다음에 김은 누군가. 이게 화제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탈당 권유도 받고 갑자기 지사 되자마자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인생 무상이죠. 저하고 4년 전에 네. 제가 저 간사 자리에 앉고 여기서 맞습니다. 네. 얘기했는데 그때 아까 실제로 반가웠습니다. 그때 네. 표기보다는 많이 줄으셨는데 네. 아무튼 말이 화를 낳는다. 네. 이재명 지사께서 또 새누리당의 지금 자한당이죠. 네. 자유한국당 보고도 참 모질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일선의 병사가 한 얘기에 너무 그 지휘부가 신경 안 쓰면 좋겠습니다. 참 말이 화를 났구나. 네. 그 다음에 가족 문제를 제가 네. 3분, 1분짜리 녹취가 네.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홈페이지에 틀고 그랬었던. 그거보다도 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많이 하셨더만. 네. 근데 가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 주신 핵심은 뭐냐. 네. 그 두 가지 녹취록에 똑같이 형님 조남이 이자, 저자, 선자신가요? 네. 예, 우리 돌아가신 이재선 그분에 대한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 입원 얘기가 네. 형수 집에서도 나오고 조카 입에서도 다 같이 나와요. 네. 제가 녹취를 하는 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받으셨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예. 여배우 때문에 받은 건 아니죠. 그건 제가 병원 가서 보여드린 게 다지요. 그래서 내가 누락하더라고. 이재명 지사가 저하고는 악연인데 조원진 의원하고 목욕탕을 같이 한번 갔다 와라 이러더라고. 그렇지, 한번 갔었으면 좀 나았을 거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무튼 가족사니까 네. 그거는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관계를 푸시는 게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아픈 부분이고. 어차피 그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조폭 관련 부분은 제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저런 조폭 관련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아픈 게 미투도 비슷하게 걸려가 있고 걸린 거 안 걸린 거는 그 법에서 할 거고, 그죠? 그다음에 걸린 걸로 치면 한 수십 개 관련도 됩니다. 아무튼
조폭에 대한 법정 1심에 네. 대한 변호사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조폭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의 연관성도 좀 있어요. 그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성남에서 2017년 8월 15일 날,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석 달 만에. 그건 2015년에 설립된 회사가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렇게 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 여배우하고 미투 문제는 개별의 법적인 문제인데, 경기도가 성범죄가 2016년에 비해서, 50%가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경기도 50%. 공무원들의 아니, 아니, 경기도 전체가. 자, 이거 지금 뭐 성범죄 문제, 범죄니까 경찰의 문제다.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네. 이 경기도 전체의 정서의 문제다. 그래서 지사님이 경기도정의 책임자인데 미투 문제 똑바로 해결 못하면은 이거 참 괴롭다. 솔직히 이거 제가 데이터를 좀 불러드리면은 참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2016년에 9,200명인데 경기도가 2018년 8월까지 지금 9월, 10월, 8월까지가 14,100명이에요. 5,000명 늘었어. 12월까지 따지면은 2016년에 비해서 60%가 는. 네. 이거는 이제 손을 댈 상황이 됐다. 이거는 경찰이나 경기도가 이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뭐 활동을 좀 해야 된다. 네. 뭐 홍보 활동, 그다음에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하려니까 지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사가 여배우하고 스캔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사님 나온 조폭 관련된 영화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죠. 영화 제목 네, 아세요? 알겠습니다. 저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제목 아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단체장하고 거의 비슷한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래 됐어요. 아니, 그건 의원님이 제가 보신 이 거고 얘기를 전혀 말씀드려요. 자. 저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지사께서 네. 미투 문제는 성범죄 문제하고 모범이 안 되고 있다. 그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 제 시간 다 됐어요. 좀 이따 다 네, 하실 말씀 다 하세요. 조폭 문제 연루도 빨리 푸셔야 된다. 네. 왜냐 그러면요. 경기도 학교 폭력이, 예? 학교 폭력이요. 경북이 2016년에 학교 폭력 단체가 17개인데 3개로 줄었어요. 네. 경남도 14개인데 3개로 줄었어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학교 조폭 단체 넣은 게 경기도예요. 네. 경기도만 학교 있죠,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녹취를 안 트는 것도 그거예요. 저는 지사님의 상황을 충분히 많이 이해를 한다.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겠노.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나한테 등을 꽂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예시를 여러 개 들어드린 거예요. 성범죄하고 학교폭력. 그러면은 도정 책임자로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모범 보이기 위해서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지금부터 조폭 문제하고 미투 문제하고에 대한 해명을 좀 해보세요. 네, 뭐 여기는 국정을 그야말로 논하는 곳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산처럼 많습니다만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국정감사장이어서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개인이 과거에 사적으로 뭘 했느냐는 사실은 국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논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국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저는 대리인에 불과한데 왕조 시대도 아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만 조폭 연루설 부분은 그게 저의 개인적인 문제, 저에 대한 음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가 가장 혐오에 맞지 않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이 과연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서 저는 이런 공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권을 이용해서 특정 조직폭력 세력에 이익을 줬다든지 유착됐다든지 도움을 받았다든지 한다면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조폭 연루서를 제기해서 근거 없이 무슨 회사에 뭐 수의 계약을 해줬는데 뭐 그게 그 조폭 관계된 사람이다.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회사 대리점 지금 해임됐습니다. 왜 그런 소리 듣게 만들었냐 해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또 사진 한번 찍어준 거 제가 그 조폭인 줄 알면은 제가 인증샷 해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슨 사장님 그 써서 올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조폭하고 연루를 하면 뒤로 몰래 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이분이 성남시 노인정에 6천만 원 지원해 주신 좋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 찍어서 제가 실명으로 제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까? 요 두 가지를 엮어서 저를 결국은 조폭이 연루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직 청렴성에 관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찰에 고소했고 또 다만 이 문제는 결국은 12월 13일 이전에 다 정리가 됩니다. 조폭 연루됐는데 왜 아니라고 부인했느냐. 뭐 기타 등등의 문제는 전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 결국 12월 13일 전까지는 어떤 형태든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우리 가족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한 말씀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이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고 어머니에게 절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수없이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2013년 2월부터 치료받았고 2014년에 우리 형수님이 못 견뎌서 본인이 강제 입원시키셨습니다. 아마 광화문에서도 만나셨을 거예요. 팩트는 그겁니다. 다만 2012년 당시에 형님이 계속 성남시정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들 지나치게 괴롭히고 어머니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넘어서서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했어요. 어머니가 도망다니면서 다른 형제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입으로 할 수 없는 제가 욕했다고 하는 뭘 찢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뭐 찢어 칼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자식이 돼서 그 제가 화나서 욕한 게 그 가지고 계신 테이프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머니 두들겨 팼습니다. 2주 진단 나서 처벌받았어요. 백화점에 들어가셔가지고 단속한다고 직접 백화점 직원 두들겨 패서 입원시켰어요. 잠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벌어진 게 백화점에 직접 단속하셨고 의회 자동시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총회 쳐들어가서 난장판 피시고 이걸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 중지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 정신병이고 형님 본인이 내 정신질환으로 한 일 같으니까 좀 유예해주면 내 정신질환 진단서 떼내겠다고 해서 기소 중지했어요. 그리고 진단서 떼내고 벌금 500만 원 처벌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남시는 예.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빨리 1분만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공무원들과 시민들, 업체들 하다못해 의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발견되면 보건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은 이 사람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할 의무가 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그 절차가 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결국은 그 요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조치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끝입니다. 잠깐만요. 없는 사실을 엮어가지고 그렇지 않으시면 좋겠다. 수사 중이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해명할 문제가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다. 됐습니다. 법적 조치했다. 예, 다음 질의는 유민봉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